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출제 범위 변경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2024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2023년을 바라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즉 내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시험의 유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일단 한국사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죠. 한국사 시험이 없어지고 이제 자격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게 영어가 2문제에서 7문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영어과니까요. 자, 바로 가보죠. 일단 총 80문항 중에서 영어가 이제 7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35점이고요. 퍼센트로 한다면 8% 정도, 거의 8.9%죠. 9% 정도가 되는 겁니다. 35점.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떨어진 학생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점수고요. 그리고 붙은 학생들도 35점이면 당연히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를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버리고 공부할 수는 없는 과목이 됐다라는 얘기 아주 중요하겠죠. 자, 과목으로 얘기한다면 컴퓨터 일반에서 영어가 2문제였는데 7문제가 됐습니다. 컴퓨터 그러면 이제 13문제가 나오고 영어가 7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점수로 좀 환산한다면 35점, 그리고 컴퓨터가 65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 버리고 공부하면 컴퓨터에서 5문제만 틀려도 꽈락이에요. 됐어요? 5문제만 틀려도 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야, 설마 다 틀리겠냐? 내가 공부 안 해도 다 틀리게 해서 한두 문제 맞겠지? 이렇게 찍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러신 분들, 그렇게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떻게 찍어서 맞추겠다라는 생각하시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딱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7문제 가져갈 수 있어요. 적어도 5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영어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 12월, 바로 작년 12월에 또 공고가 하나 났는데 거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바로 영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영어 7문제의 경우 우체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회화형, 수거형, 독해형,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7문제에서 회화, 수거, 그리고 독해 3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래요.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회화, 수거, 독해요. 됐습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얘네들이 예시도 같이 줬어요. 회화형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행정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생활영어 있잖아요. 생활영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영어도 뭔가 이디엄, 관용구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해석만 충분히 해도 나올 수 있는, 아주 흐름만 알고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론 난이도가 지금 상관이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그 공고에 보면 이런 난이도로 내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난이도는 바뀔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이게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첫 시험에는 어렵게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풀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서 막 7문제 다 맞췄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겠지, 앞으로는. 근데 처음부터 어렵게 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자, 너무 쉽게 나왔고요. 그냥 이걸 먼저 웨이하고 싶다, 무게 재고 싶다. 그러니까 빈칸 있고요. 2kg다. 그러면 무게 좀 재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나오겠죠. 무게 재어야 된다. 무게 좀 재어주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 혹은 이거보다 살짝 높을 정도의 난이도.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알파벳도 모른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신 분들도 천천히 중학교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개월, 길어봤자 한 3-4개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거형입니다. 수거형 같은 경우는 단어인데 그냥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체국 관련된 그런 표현들, 뭐 작성해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EM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다 우체국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 아까 독해도 마찬가지, 회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포 보내는 것 다 뭐야?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체국 상황에서, 우체국 안에서 상황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어들을 시험에 내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음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독해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 깁니다. 그렇죠? 자, 얘는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두 문제씩 나오고 있잖아요. 두 문제씩 나오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2022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19번과 20번입니다. 뭔가 얘가 더 짧아 보이고 얘가 좀 더 쉬워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얘가 더 길어서 왠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생활 영어예요. 얘는 실용 영어입니다. 실용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굳이 어떤 학문적인 영어가 아니라 뭐 교육 혹은 뭐 인문 사회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런 과학이라 이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영어를 독해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해로 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토익 같은 경우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독해도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마치 길어서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9번이 문법 문제, 20번이 독해 문제예요. 근데 19번에 문법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문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두 문제 중에서 얘네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생활용 7문항의 경우 영어 7문항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영어 7문항을 생활영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됐어요? 영어 문제를 생활영어라고 이렇게 딱 지칭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법을 낼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 그리고 회화, 수거, 독해형으로 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법, 어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7문제를 이렇게 3가지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태까지 문제들을 보면 분명히 문법 문제들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화, 수거, 독해도 마찬가지 뭐로 낸다? 얘네들 다 그렇죠. 이런 실용적인 영어들. 굳이만 뭐 인문학, 사회학, 뭐 과학 이런 분야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생활 영어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생활 영어는요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의 7문항이 절대 이제 적은 점수 아니다. 그렇죠? 옛날엔 2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버렸지만 7문항 합격, 불합격을 당락할 수 있습니다. 35점이에요. 35점. 절대 적은 점수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절대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수준까지만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중학교 수준까지만. 그리고 중학교 수준까지의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법 하지 않고요. 생활용어 중심의 실용문 중심. 아시겠어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럼 문법을 아예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어휘 외우고 생활영어 외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단지 어휘만 외우는 그런 학습,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독해에 필요한 그런 문법 있죠.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은 살짝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도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적어도 주어와 동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법 정도만 딱 할 겁니다. 그건 정말 얼마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문법을 배우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정말 빠르게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의 주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단한 문법들, 독해에 꼭 필요한 그런 문법들 살짝 하고 생활영어 중심과 실용문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교재를 갖고 그런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실용적인 어휘 학습. 어휘도 뭔가 학문적인 분야의 어휘가 아니라 좀 실용적인 어휘의 분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길어봤자 4개월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계속 기출 문제 같은 거, 연습 문제 같은 거 계속 풀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